오늘은 자유형 역 S풀 패턴과 I형 풀 패턴의 차이, 즉 추진력 피크가 2회냐 1회냐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C 스임 클럽에서 선수반 및 마스터즈반 수시 모집합니다. 장소는 포익초등학교에서 하며 시간은 평일은 9시에서 10시 반, 주말에는 오전 7시부터 8시 반까지. 많은 문의 바랍니다. 자유형 물속 동작을 옆에서 바라보면 어떤 것이 역 S풀 패턴인지 또는 I형 풀 패턴인지 구분한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일반인들이 확인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영상에 이안소프 선수는 역 S풀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팔의 물속 동작으로는 확인이 안 되지만 왼팔의 물속 동작에서 팔꿈치가 구부러지면서 손이 몸 쪽으로 많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역 S풀 패턴을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I자 형태 풀 패턴을 사용한다면 손이 몸 쪽으로 이렇게 가까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영상의 순야능 선수의 경우는 팔꿈치를 구부려서 수영을 하고는 있지만 손이 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주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I형 풀 패턴을 사용한다는 증거입니다. 팔을 물속에서 곡선을 그리지 않으면서 되도록 뒤로 바로 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형태의 영법의 가장 큰 차이는 영법을 적용하는 이론의 주류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저렇게 라기보다는 본인에게 적합한 형태로 실행하되 역 S자를 그리는 형태가 거의 펴진 상태냐 아니면 많이 구부러지는 형태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상하 좌우 동작은 거의 모든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것이기도 하며 또한 본인의 체격과 유연성에 따라서 거의 모든 선수들이 조금씩은 다르게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 기본적인 역 S풀 패턴에서 얼마나 많이 구부러지느냐 또는 얼마나 많이 직선에 가까운가의 문제일 뿐입니다. 또한 완전하게 일직선으로 팔을 뒤로 미는 선수는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아주 약간이라도 곡선을 그리게 마련입니다. 사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동안 선수들의 팔 돌리기는 형태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과학자들이 보는 시각이 세계 신기록을 작성하는 선수들과 위대한 선수들이 수영하는 모습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한 노력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특징과 장점을 찾아서 권장하면서 영법이 점차 발전된 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주 과거에는 손을 앞에서 뒤로 밀어서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던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손을 앞에서 뒤로 잘 돌릴까를 고민했고 그 결과가 과거의 타잔 영화에 출연했었던 조니 와이즈 뮬러가 출연했었고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작용 반작용에 관한 이론으로 수영을 설명했었지만 1972년 테헤란 올림픽에서 7관왕을 차지했던 마크 스피츠 선수가 나타나자 그 선수의 동작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역 S풀 패턴을 강조하면서 양력 이론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이후 꾸준하게 양력 이론으로 수영을 해석하면서 러시아의 알렉산더 포포프 선수가 나타났고 마이클 펠프스 선수로 그 이론의 적용에 꽃을 피웠습니다. 이때까지는 선수들의 기록 향상은 지속적으로 스트로크 숫자가 줄어드는 방식,
즉 스트로크당 진행 거리가 향상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최초 1분 벽을 깬 조니 와이즈 뮬러를 거쳐 50초 벽을 돌파한 존 티 스키너, 그리고 짐 몽고메리 선수와 맷 비욘디, 그리고 이안 소프를 지나 마이클 펠프스 선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양력 이론을 수용해 적용하면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에스풀 패턴에는 문제가 있었는데, 캐치 동작에서 풀 동작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손의 속도가 떨어지고 풀의 마지막 동작에서 푸시 동작으로 전환하는 동작에서 다시 한번 손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방향 속도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단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역에스풀 패턴으로 인해 발생되는 곡선 구간을 직선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팔을 완전하게 펴서 돌리지 않은 이상은 약간의 곡선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손의 속도가 감소하는 구간을 없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선형 풀 패턴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캐치 동작에서 푸시 동작까지 일직선에 가깝게 손을 밀다 보니 일단 움직이는 물을 밀게 되고, 따라서 생각보다는 손실이 많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스트로크당 진행 거리가 줄어들고 단위 거리를 가기 위해서 돌리는 스트로크 횟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태의 수영을 하는 이유는 속도의 감속 없이 지속적인 가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영법은 주로 단거리 선수들이 사용할 법합니다. 그리고 단거리 선수들은 캐치 동작을 깊게 함으로써 좀 더 굳건하게 물을 밀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역에스풀 패턴과 직선형 패턴을 단거리 선수와 장거리 선수의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천천히 팔을 돌리더라도 여타 선수들보다 돌리는 횟수를 월등하게 적게 돌리면 남보다 빠르게 될 것이고, 또한 직선형 수영을 하는 선수들의 경우는 남보다 조금은 적게 나가지만 여타 선수들보다 월등하게 빠르게 돌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수영 기록은 스트로크 수 곱하기 스트로크 율, 즉 몇 번의 횟수를 얼마나 빠르게 돌리는가가 곧 기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얼마나 적게 돌리면서 얼마나 빠르게 돌리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영법을 교정하는 이유는 팔을 한번 돌리면서 킥을 찼을 때 얼마나 멀리 가는가를 달성하기 위해서고, 훈련을 하는 이유는 얼마나 빠르게 돌리면서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역에스풀 패턴과 아이풀 패턴에는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잘 알아서 그에 합당한 형태를 찾아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라. 가장 쉬운 말이지만 가장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